네, 조금 전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죠. 신년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11전 11승을 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나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경계심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권순정 총괄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그 팀장님 또 여론조사 전문가시기도 하고.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제가 11전 11승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 네, 그것도 틀렸습니다. 추가되는 게 더 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발표된 조사가 사실상 신년 여론조사인데 예심이 올라온 것이 총 32개가 넘습니다. 오, 지난주 것까지? 신년에 발표되는 것들이 사실 조사 기간이 크게 지난주에 발표되는 것 차이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30 몇 개 되면 그러면 종합 전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공정을 비롯해서 좀 저희들이 별로 이제 분석에 넣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 포함해서 32개 중에서 4개가 0.1%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뒤지고 있죠. 초박분을 뒤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26개라 28개가 다 이긴 걸로. 32전 28승입니까, 그러면? 근데 이번 주에는 어제 발표된 것들이 4개가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격차가 지난주보다 조금 더 벌어졌고 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건 골든 크로스 아니라 데드 크로스 계속 이 얘기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독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후보님 입장에서는 좀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원래 이제 캠프 내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한 2%포인트로 앞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크게 이제 앞서는 걸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1주 만에 이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심리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라 하면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라는 것이 워낙 이제 획획 바뀌는 부분들이 물론 있으니까 뭐. 예. 대선이 항상 그래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반영이고 무엇보다도 원래 지지율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저 오늘 묻다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낮은 자세, 실제로도 그렇고 하고 선대위 자체도 그렇고.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래도 하여간 뭔가 보고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후보한테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팩트 중심으로 갑니다. 보수적으로. 예. 아무튼 근데 후보의 멘트는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후보의 멘트는 거의 없습니다. 쓰다 달다 말이 없습니까? 지금 이제 처리해야 될 정보가 도지사 할 때 비교가 안 되게 많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동그라미 2개 보내주고 뭐 고맙습니다 보내주지만 요즘에는 거의 답변이 없으세요. 동그라미 2개가 이거? 알겠어. 예. 저도 그거 많이 쓰는데. 그래. 자 그러면 아무튼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네. 자 여론조사 지금 그 추이에서 가장 그 두드러진 특징 변화상이라고 하면 뭘 꼽으시겠어요? 일단 지난주에 일어나는 것은 일단은 이제 그 추월을 했다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도층에서 이제 2주 전만 하더라도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뭐 3주 전, 4주 전에서 더 거슬러 가면은 한참 이제 윤 후보한테 모자랐고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다 종합을 해 보시면은 아까 11개라고 하셨는데 32개를 다 종합을 해 보시더라도 상당폭 크게 추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서? 예. 그게 그러니까 참 확실하게 잡히고 있습니까? 네, 그 분석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중도층으로 한정하면 어느 정도 앞서는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치를 얘기할 수 있나요? 그 특정 여론조사 결과는 좀 얘기하기 좀 그렇겠네요. 예. 아니 근데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상당폭. 예. 그래요? 예, 상당폭 앞서 있고. 그러면 중도층에서 이렇게 앞서가기 시작했던 뭐 좀 결정적 계기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윤 후보하고 좀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들이 후보 자질론이라든지 능력 그 부분들이 깔려 있고요. 그것들을 사실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3프로 TV에 나왔지만 지금 이제
그 조회수도 500만 원 넘고. 근데 그 부분들이 사실 이제 다른 포털이라든지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보면은 각각의 진영 지지층들이 상대방은 비난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옹호하지 않습니까? 성향이 좀 뚜렷하죠. 근데 3프로 TV의 그 댓글들을 보면은 상당히 균형 잡힌 그 댓글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3프로 TV를 보시는 주 시청자층이 양극단의 진영의 사람들보다는 중도층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봅니다. 그러면 3프로 TV 인터뷰가 중도층에서 약진에 상당한 어떤 그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수치로 얼마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재명 후보님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윤 후보 것도 이제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보면 댓글들 읽어보면은 두 개의 동영상 유튜브를 동시에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비교해서 올린 것들 많고 비교 평가 결과다. 예. 그래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들이 이제 플러스가 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에서의 움직임은 지금 어떻게 읽고 계세요? 좀 미세한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서울의 인구를 보면은 지지율이 이렇게 급변하게 됐을 때 서울의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울의 그 지지율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사실 유권자 전체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변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2주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상당폭 윤 후보한테 뒤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수치는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지난주 기준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이제 박빙으로 완전히 초박빙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네. 어제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좀 한번 종합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진단이 이재명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데 있어서는 20대 여성 이런 데에 있어서의 어떤 여론의 어떤 그 변화가 있었다라고 진단하던데요. 맞습니다. 같은 분석이십니까? 예, 보통 그 지난주 말고도 2주 전까지도 40대를 중심해서 좌우 벨트 30도, 50도가 상당히 강세를 이루고 있었고 그 20대 같은 경우는 2주 전에는 윤 후보에 좀 못 미쳤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20대에서 급변했습니다. 예, 윤 후보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제 거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오르면서 지난주에는 좀 상당히 좀 크게 한꺼번에 뒤집힌 결과가 이제 나타났던 것 같아요. 20대 같은 경우 오히려 이재명 후보로 가기보다는 안철수 후보로 가는 경향도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 후보 지지율이 빠지면서 두 가지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혹자는 안철수 후보한테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분석에 따르면은 안철수 후보의 간만큼 이재명 후보한테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있고요. 이동량이 거의 같습니까? 예, 거의 같은 걸로 봅니다. 이제 부동층도 같이 계산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갔는지는 분석하기 힘들지만 거의 비슷하게 갔다고 보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0대, 그러니까 윤 후보를 지지하던 20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제 추정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지금 이른바 이제 그 자력 우승의 어떤 그 기본점으로 지지율 45%를 꼽던데 도달 가능하다고 전망하십니까? 45%는 다자구도. 네, 다자구도로 전제로. 그리고 득표율과 달리 부동층이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 그 두 개를 고려했을 때 45%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최대치인 것 같아요. 맥시멈으로 꼽고 내부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43%가 최대치라고 봐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제 신년 여론조사 이후에도 어제 나온 조사가 주말에 실시된 조사가 4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균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LS 조사도 있고 전화면접 조사도 있는데 종합을 해보면은 40%가 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육박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여론조사 말고 민주당 당 차원, 선대위 차원에서 여론조사 계속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죠. 전략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 자체로 돌리는 여론조사 결과하고 지금 외부 기관이 하는 조사 결과하고 추이가 거의 똑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전략 단위에서 매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1,000명이나 1,500명 이렇게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별이라든지 계층별, 세대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사 의뢰 조사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종합하는 메타 분석을 해서 보다 좀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에서 하는 조사 같은 경우는 전국 그러니까 그 평균 조사 말고 네, 딱 핀셋 꼽아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그 보완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죠. 어느 쪽에 보완 조사를 하고 있나요? 이거 영업 비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요걸 알아야 되는데. 네, 전략본부에서 한 명을 불러서 예.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아무래도 예. 전략본부는 얘기를 잘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만약에 불리한 어떤 그 경계 지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경계 지점이요? 예. 불리한 짧게. 거? 일단은 겸손함? 그거? 예. 알겠습니다. 일단 태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아, 벌써 끝났나요?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 권순정 총괄팀장과 함께했습니다.